10년 전 저를 집에서 쫓아내고 이혼까지 시켰던 시어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제 집 문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애미야, 내 아들이 널 죽이려고 했다고 말한 순간 제 인생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숨막히는 쫀득쫀득한 오늘의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혼자 살고 있는 40대 후반, 47세 김서연이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제 지인이 저에게 꼭 한번 써보라고 권해서 이렇게 용기를 내어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10년 전 나를 지옥으로 몰아넣었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찾아와서 저런 말을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날 평소처럼 아무 일 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후 늦게까지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간단하게 저녁을 먹고 소파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죠. 보험 설계사라는 직업 특성상 늘 서류와 숫자 속에서 살아가는 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불안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찝찝함이 계속 가슴 한쪽에 남아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띵동.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올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죠. 그리고 그 순간 제 심장이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제가 평생 다시는 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얼굴이 고개를 떨군 채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10년 전 저를 집에서 쫓아내고 우리 집안 망친 년이라며 이혼까지 밀어붙였던 그 사람이 제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왜 지금? 그녀는 인터폰 화면 속에서 고개를 들지도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벨이 울렸습니다. 띵동띵동. 이번에는 조금 더 다급한 소리였습니다. 저는 문을 열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와서 무슨 말을 하든 저에게는 아무 의미도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다음 순간 인터폰 화면 속에서 보인 장면은 제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버린 겁니다. 저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어깨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입모양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문 좀 열어다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흔들렸습니다. 분노였는지, 혼란이었는지, 아니면 아직 남아있던 어떤 감정이었는지, 저는 결국 문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잡이를 잡는 순간까지도 계속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시어머니는 그대로 고개를 숙인 채 저를 보지도 못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얼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피부는 창백했고 몸은 눈에 띄게 야위어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문 앞에 서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잠시 후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제 바지를 붙잡았습니다. 서연아, 제발 한 번만. 그 목소리는 제가 기억하던 그 차가운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부서진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결국 한 발짝 물러났습니다. 들어오세요.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오는 순간 저도 제 자신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비틀거리며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들어오자마자 그녀는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소파도 아닌 바닥에 그대로 앉아버렸습니다. 저는 잠시 떨어져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말을 걸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과 말을 섞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고통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숨이 끊어질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나도 속았다. 저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젖은 얼굴로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내 아들 그 인간 정상이 아니었다. 그 말이 공기를 가르며 제 귀에 꽂혔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지금 무슨 말 하시는 거예요? 제 목소리는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꺼내려다 말고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숨을 제대로 쉬지도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겨우 숨을 고르더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그리고 그 다음 말은 제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 인간 너 죽이려고 했어.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죽이려고 했다는 말이 너무 쉽게, 너무 현실감 없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 목소리는 제가 생각해도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입을 열지 못하더니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나도 믿기 싫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숨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조금 더 강하게 말했습니다. 그만하세요. 지금 와서 그런 말 한다고 뭐가 달라지는데요? 그녀는 고개를 세게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서연아. 그녀는 급하게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장의 서류를 꺼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서류를 제대로 잡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눈이 멈췄습니다. 생명보험 계약서. 익숙한 양식이었습니다. 제가 매일같이 다루는 서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계약자의 이름이었습니다. 제 이름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 손이 천천히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떨군 채 말했습니다. 그 인간이 내 앞으로 보험을 들었어. 저는 숨이 막힌 것처럼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보험 설계사로 일하면서 수없이 많은 계약서를 봐왔지만 이렇게 손이 떨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계약 내용을 빠르게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사망보험금 8억. 수익자 남편.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완전히 멈춘 느낌이었습니다. 이거 언제 건 거예요? 겨우 입을 열어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이혼하기 1년 전이다. 그 말이 제 머릿속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이혼하기 1년 전. 그 시기는 제가 사고를 당했던 시기와 거의 겹쳤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한순간에 떠올랐습니다. 그날도 비가 왔습니다.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고 갑자기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차는 그대로 미끄러졌고 저는 크게 다칠 뻔했습니다. 그때는 단순한 차량 결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모든 기억이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계약서를 꽉 쥐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면서 종이가 구겨졌습니다. 설마 그 사고, 말을 끝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떨군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나도 그땐 몰랐다. 그녀의 목소리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 인간이 그런 짓까지 할 줄은.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어이가 없어서였습니다. 몰랐다고요? 제 입에서 차갑게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때는 저를 집에서 쫓아내실 때 하나도 안 망설이셨잖아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더 숙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인간 말만 믿고 저를 미친 사람 취급하면서 쫓아내셨잖아요. 그녀의 어깨가 더 크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죽을 뻔했어요. 제 목소리가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차 안에서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그 순간의 공포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고른 뒤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고가 아니었다고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이 저에게는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대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다리가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힘없이 앉아버렸습니다. 머릿속이 완전히 뒤엉켜버렸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또 하나의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도 봐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계좌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보험료 납입 기록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날짜들 모두 제가 사고를 당하기 전 몇 달 동안이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들을 한 줄 한 줄 따라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특약 추가. 그 시점은 사고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등줄기를 타고 소름이 쫙 올라왔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절대 우연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떨어뜨렸습니다. 손에 힘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건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이건 계획이잖아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거실 안은 숨막히는 정적에 잠겼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단 하나의 생각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나는 죽을 뻔한 거다. 그때 시어머니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 인간 아직도 그녀의 말이 거기서 멈췄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아직도 뭐요? 시어머니의 눈이 공포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아직도 같은 짓 하고 있다. 그 말이 제 심장을 세게 내려쳤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같은 짓 하고 있다고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과거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무언가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다시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가져왔다. 그녀는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요즘은 잘 쓰지 않는 구형 녹음기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며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심장이 점점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가 묻자 시어머니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 인간 방에서 찾았다. 그녀의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충분히 느껴졌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녹음기를 받아들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감촉이 손끝에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이상하게도 손이 더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기 전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누르기만 하면 되돌릴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와버린 이상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버튼을 눌렀습니다. 딸깍 짧은 기계음과 함께 녹음이 재생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잡음만 들렸습니다. 지직거리는 소리와 희미한 숨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초 뒤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보험은 이미 드러났고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절대로 틀릴 수 없는 그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숨을 멈춘 채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녹음 속에서 그는 너무나 담담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타이밍만 맞추면 된다. 그 말투는 제가 알고 있던 그 사람과 똑같았습니다. 평소처럼 아무 일 아닌 것처럼 말하는 그 톤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끔찍했습니다. 사고로 처리되면 끝이야. 그 한 문장이 제 머리를 강하게 때렸습니다. 제 손에서 녹음기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억지로 손에 힘을 줬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그만 듣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귀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브레이크 쪽은 이미 알아봤고 제 시야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던 순간, 차가 미끄러지던 순간, 그리고 죽음이 바로 앞까지 왔던 그 공포, 그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이제는 확실하게 느껴졌습니다. 녹음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 여자 눈치 못 챈다. 그 여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조여오고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끝나면 깔끔하게 정리하면 돼. 그 말은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사람을 물건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국 녹음기를 꺼버렸습니다. 그만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거실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그 목소리가 계속 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입이 마르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때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작게 들려왔습니다. 미안하다 서연아. 그녀의 목소리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제 귀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계획적으로 죽을 뻔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바닥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 지금 어디 있어요? 제 목소리는 놀랍게도 차분했습니다. 아니, 차갑다고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다른 여자랑 있다. 그 말이 제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다른 여자, 그 단어가 이상하게 크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 여자도 보험 들어놨나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떨군 채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분노였습니다. 아주 조용하고 차갑게 끓어오르는 분노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는 아직 떨리고 있었지만 몸은 이상하게도 가벼웠습니다. 그 사람 만나야겠네요. 시어머니가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서연아, 위험하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한 번 죽을 뻔했어요. 제 목소리는 놀랄 만큼 담담했습니다. 두 번은 안 당합니다. 거실 안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10년 전 그때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녹음 파일 속 목소리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사고로 처리되면 끝이야. 그 한 문장이 끝없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국 새벽에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채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새벽은 조용했습니다. 그 고요함이 오히려 더 숨막히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문득 10년 전 그 집이 떠올랐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들어갔던 그 아파트였습니다. 처음에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다정한 편이었고 적어도 겉으로는 문제없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처음에는 저를 반겨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혼 1년이 지나자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사소한 말투부터 집안일 방식까지 모든 것이 지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서연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 집안은 원래 이런 식이다. 그 말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참고 넘겼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저는 점점 숨이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집 안에서조차 편하게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럴 때마다 항상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냥 좀 참아. 엄마 성격 알잖아. 그 말이 저를 더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점점 혼자가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터졌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고 도로는 미끄러웠습니다. 하지만 그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브레이크였습니다. 아무리 밟아도 차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손은 떨리고 눈앞은 흔들렸습니다. 차는 그대로 미끄러졌고 저는 간신히 핸들을 꺾어 가드레일에 부딪히며 멈췄습니다. 그때의 충격은 아직도 몸에 남아 있습니다. 차 안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저 숨만 헐떡이며 살아있다는 사실만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한동안 운전을 하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는 큰 이상은 없다고 했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갔을 때 기다리고 있던 건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차를 그렇게 몰아서야 되겠냐? 그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 역시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보험 처리나 잘 알아봐.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아무도 아니라는 것을. 그 이후로 모든 것이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사소한 다툼이 커졌고 말다툼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그게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이미 계획의 일부였다는 것을. 저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이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그냥 버려진 게 아니었네. 혼잣말이 작게 흘러나왔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작은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어젯밤 제 집에 머물렀던 그녀가 조심스럽게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더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한밤 사이에 더 늙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더니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잠 못 잤지.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한 발짝 다가오다가 다시 멈췄습니다. 거리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왜 이제야 말한 거예요? 제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많은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무서웠다. 그녀의 말이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내 아들이 그런 인간일 줄 몰랐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저는요, 제 입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사고 너무 이상했거든요. 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아무도 안 믿어줬잖아요. 그녀의 얼굴이 더 일그러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때 저 혼자였어요. 그 말은 제가 10년 동안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말이었습니다. 거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의 모든 일들이 단순한 불행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도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밖에는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조금씩 걷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의 어둠은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아침이 밝았지만 제 마음은 전혀 밝아지지 않았습니다. 밤새 이어진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뒤엉켜 있었고 무엇이 먼저인지도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건 끝난 일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지금도 누군가가 위험 속에 있다는 것.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몸은 무거웠지만 생각은 이상하게 또렷해져 있었습니다. 거실 한쪽에 앉아있던 시어머니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밤새 거의 잠을 못 잔 얼굴이었습니다. 눈은 붓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미안하다. 저는 그 말을 가볍게 넘겼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 누구예요? 제가 바로 물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떨다가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이름은 윤지연이다.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이 이상하게 머릿속에 깊게 박혔습니다. 나이는 너보다 조금 어리고 그녀의 말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인간이 요즘 같이 지내는 여자다. 그 말이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분노가 폭발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차갑고 정리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보험 들어놨죠? 제가 묻자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이 모든 것을 설명해 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답은 충분했으니까요. 그때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것도 있다. 그녀는 화면을 켜서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메시지 창이었습니다. 발신자는 제 전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내용을 읽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해야 한다. 그 짧은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또 다른 메시지가 이어져 있었습니다. 시간 맞춰서 처리하면 문제없다. 저는 그 문장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이미 진행 중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조금씩 떨리고 있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차분해졌습니다. 언제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뭐가 언제 실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힘겹게 답했습니다. 며칠 안 남았다. 그 말이 조용히 공기를 갈랐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안에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밖은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자신의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에서는 누군가의 인생이 끝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1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참고 견디고 버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시어머니가 불안한 눈으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설마. 그녀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떨렸습니다.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여자 살려야죠. 그 말이 거실 안에 떨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위험하다 그 인간. 그녀의 말이 이어졌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한 번 당했어요. 제 목소리는 놀랄 만큼 담담했습니다. 이번엔 안 당합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보험계약서, 계좌 내역, 녹음기, 모든 것이 이제는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챙겼습니다.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문 쪽으로 걸어가며 저는 마지막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 어디 있는지 알려주세요. 시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주소는 제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손잡이를 잡은 채 잠시 멈췄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의 숨소리가 거칠게 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은 결정되어 있었으니까요. 문을 열고 나가며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끝낸다. 문을 나서는 순간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 번호를 눌렀습니다. 보험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지인의 번호였습니다. 그는 현재 경찰 쪽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짧게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저 서연입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무슨 일이야? 저는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없었습니다. 사람 하나 막아야 할 것 같아요. 그 말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짧게 답했습니다. 위치 보내. 저는 바로 시어머니에게 받은 주소를 전송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곧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단단하게 고정되었습니다. 10년 전과는 달랐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직접 이 상황을 끝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차를 몰고 목적지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로 위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출근하는 차량들, 신호를 기다리는 사람들, 아무 일도 없는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모든 것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시간 계산, 동선, 가능한 상황들, 보험 설계사로서 수많은 상황을 계산해온 습관이 이 순간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쯤이면 준비하고 있을 거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속도를 조금 더 올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목적지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고급 주택가였습니다. 조용하고 사람의 왕래가 많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딱 이런 일을 벌이기에 좋은 장소였습니다. 저는 차를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렸습니다.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직 경찰은 도착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촉박했습니다. 저는 곧장 주소에 적힌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 앞에 섰을 때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문 안쪽에서 희미하게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귀를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괜찮아. 금방 끝나. 그 목소리는 익숙했습니다. 전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이번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벨을 눌렀습니다. 띵동. 짧은 소리였습니다. 안쪽에서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몇 초 뒤 문이 열렸습니다. 문을 연 사람은 낯선 여자였습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표정에는 아무 경계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아침을 보내던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더 가슴을 조였습니다. 저는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잠시 당황한 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안쪽에서 그 사람이 걸어 나왔습니다. 전 남편이었습니다. 10년 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전혀 반갑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너 여기 어떻게? 그의 말이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번에도 사고로 끝내려고 했어요?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 여자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둘 사이를 번갈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전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당황과 공포가 동시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뒤쪽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급하게 멈춰서는 소리였습니다. 경찰이었습니다. 전 남편의 눈이 순간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모든 것을 결정지었습니다. 경찰이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짧고 강한 목소리였습니다. 전 남편은 한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도망치려는 움직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경찰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는 저항하려 했지만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제압당했습니다. 그 여자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서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 살아난 겁니다. 그녀의 눈이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무언가를 깨닫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끝나고 있었으니까요. 경찰차에 태워지는 그의 모습을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그 사람은 끝까지 저를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지 못한 게 아니라 보지 못한 척 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10년 동안 묶여있던 무언가가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끝났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번에는 제가 멈춰 세웠다는 사실만은 분명했습니다. 경찰차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쾅! 그 소리가 10년이라는 시간을 잘라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고급 주택가 특유의 정적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무언가가 계속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아까 통화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상황을 빠르게 정리하며 저를 힐끗 바라봤습니다. 괜찮아? 짧은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하지만 그 말이 진짜인지 저도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때 아까 그 여자 윤지연 씨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직도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눈동자가 계속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녀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입술을 떨었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에요? 그 질문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공포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그 사람 보험 들었을 거예요. 그녀의 눈이 순간 멈췄습니다. 사망보험이요. 그 말이 떨어지자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사고로 처리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입을 벌린 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말을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했으니까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동정도 아니고 연민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과거의 저를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 사람을 믿고 있었던 그때의 저는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이제 괜찮을 겁니다.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익숙한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저는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경찰차 옆에서 전 남편이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손은 묶여 있었지만 몸을 비틀며 저를 향해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너 뭐야? 그의 얼굴은 완전히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10년 전 제가 알던 그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때문에 다 망했어. 그 말이 공기를 가르며 들려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만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미안함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내가 그냥 죽었으면 끝났잖아. 그 한 문장이 모든 것을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천천히 감았다가 떴습니다. 이제 더 이상 확인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끝까지 변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한 발짝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경찰이 잠시 저를 막으려 했지만 손을 들어 괜찮다는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또 하려고 했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곧 비웃듯 웃었습니다. 그게 뭐 어때서? 그 말이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됐네요. 제 입에서 나온 말은 놀랍게도 담담했습니다. 그는 이해하지 못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이미 끝났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증명해 버렸으니까요. 경찰이 그를 차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무언가를 외치고 있었지만 이제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차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안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감정 하나가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미련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이제는 정말 끝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침이 오면 눈을 뜨고 출근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 상담을 하고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평범한 하루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다만 하나 달라진 것이 있다면 제 안에 있던 무언가가 완전히 정리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되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와 검찰 수사가 빠르게 진행됐고 증거는 이미 충분했습니다. 녹음 파일, 보험 계약서, 계좌 내역, 메시지 기록까지 모든 것이 명확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전 남편은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려 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모든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살인미수와 보험 사기 혐의로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저는 며칠 뒤에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도 저는 크게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을 뿐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집에 돌아와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차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아무 일 없다는 듯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10년, 그 긴 시간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참고, 버티고, 이해하려고 했던 시간들, 그리고 아무것도 몰랐던 시간들, 그 모든 것이 이제는 과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낯익은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전화를 바라봤습니다. 받을지 말지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아. 그 목소리는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힘이 빠져 있었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먼저 말을 이어갔습니다. 고맙다. 그 짧은 말이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 말이 왜인지 모르게 가슴 깊은 곳까지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말했습니다. 몸은 괜찮으세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요양원에 들어왔다. 그 말이 천천히 들려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한번 볼 수 있을까? 그 질문이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말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작게 그래라는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꾸지 않았고 중간에 깨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깊게 잠들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작은 결정을 하나 내렸습니다. 이사를 가기로 했습니다. 이 집에는 너무 많은 기억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짐을 정리하면서 수많은 물건들을 하나씩 버렸습니다. 필요 없는 것들, 남겨둘 이유가 없는 것들. 그 과정이 이상하게도 마음을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집은 조용한 동네에 있었습니다.
햇빛이 잘 들고 창문을 열면 바람이 들어오는 곳이었습니다. 이사 첫날 저는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끝났다는 것을, 정말로 끝났다는 것을. 저는 창가에 서서 한참 동안 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네요. 그 말은 누군가에게 들려주기 위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저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누군가를 맹목적으로 믿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두 번째 인생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